안녕하세요. 잠자는 사자를 목격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형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타고난 가난 때문에 부에 대한 갈증이 있기도 하죠. 그중 최근에 가장 가까이서 제가 목격한 것은 바로 부모의 부재에서 온 마음의 결핍입니다. 이 글은 다름 아닌 저희 동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저희 시모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바탕의 소동이죠. 저는 일남 일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예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역 가게 사장 언니의 주선으로 저는 34세 나이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저희 시아버지께선 신중하고 과묵한 분이셨어요. 반면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던 시모는 조금 언행이 가벼우셨죠. 게다가 그렇게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주로 사람을 괴롭고 화나게 하는 종류의 것들이었어요. 그런 탓에 시모는 종종 시아버지께 타박을 듣곤 했는데 한동안 겪어보니 시모는 강약 약강의 사람이라 집안의 실세인 시아버지나 자신의 말에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사람에겐 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시댁의 삼남매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막내인 시누이 말이죠. 할 말 다 하고 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시모는 찍소리도 못했지만 유독 몸도 마음도 유약한 시동생에겐 달랐어요. 도련님은 어머님한테 기가 쪽쪽 빨려서 사는 사람 같아. 어쩜 저렇게 매번 주눅 들어있고 살도 안 찌셔? 나보다 몸무게도 덜 나가실 것 같은데? 난 여자고 도련님은 분명 남잔데 난 도련님만 보면 보호 본능까지 일어난다니까? 쟤 한 60kg 나가려나? 아유, 내버려둬. 윤철이 걔가 학창 시절부터 얼마나 엄마한테 시달렸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도 해보고 너도 할 말 있으면 사람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윤철이를 다그치기도 했는데 자긴 무서워서 못하겠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시동생은 공부는 열심히 했었는지 좋은 대학을 나와 나름 큰 규모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치어다니는지 항상 퇴근할 즈음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꼴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남편이 말해주더군요. 결혼 초반에 시모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을 냈습니다. 초장에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시모는 며느리라면 무조건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모에게 처음 맞는 며느리인 저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을 테죠. 하지만 시모의 그런 행동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언제 한 번은 평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더군요. 예, 지금 아침상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해서 아침밥은 잘 얻어먹나 뭘 먹고 다니나 궁금해서 검사 좀 해야겠다. 참 기가 찼어요. 시모가 뭘 원하는지 눈에 훤해서 말이죠. 그래도 뭐 보내라는데 안 보낼 이유가 있나요? 저는 남편과 먹고 있던 토스트 사진을 찍어 곧바로 시모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입에서 불을 뿜을 듯 기함을 하더라고요. 빵? 아니, 그건 간식 아니냐? 너 남편 밥 안 해 먹이니? 우리 아들은 아침에 꼭 밥만 먹는다. 내 아들 힘도 안 나는 저런 빵 같은 거 먹여보내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빌빌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이거 남편이 해달라고 직접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밥이 정 먹고 싶으면 남편이 차려 먹겠죠. 저도 남편도 둘 다 출근하는데 왜 꼭 저만 아침을 차려야 돼요? 어머님, 저 이것도 남편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시간도 더 길고 퇴근 시간도 늦는데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들은 저도 기분 안 좋고 말씀하신 어머님도 기분 언짢아지셨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없어야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하겠죠. 그죠? 시모는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대꾸는 했지만 저는 내심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되어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미안해. 이 망할 놈의 쌈닦기질. 결혼해선 고쳐야 하는데. 아니야, 됐어. 잘했어. 당신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뭐.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아는데 차라리 처음 저러실 때 이러는 게 나아. 그래야 앞으로 며느리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그러지. 무작정 자신의 부모라고 편들지 않고 제 입장에 서서 말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시모 성격이 오죽했으면 아들인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나 싶기도 했죠. 이후에도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저에게 기선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 덕분에 다행히 한결 마음 편하게 시모의 말을 맞받아칠 수 있었죠. 가령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쳐들어와 집의 청소 상태를 점검한답시고 제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제 가게까지 찾아와 제 일을 남편의 일에 비하면 몸쓰는 노동직이라며 비하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을 잃지 않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었네요. 너는 아내라는 애가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 사니? 아이고, TV 위에 앉은 먼지 좀 봐라. 이 먼지 다 들이마시면 내 아들 폐렴이라도 걸리겠다. 뭐해? 얼른 손걸레 가져오지 않고.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약속 때문에 나가봐야 해서요. 미리 말씀 주시고 오셨으면 제가 약속 시간 좀 늦췄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턴 이렇게 엇갈린 일 없게 꼭 연락 주시고 오세요. 아셨죠? 여보, 폐렴 걸리기 싫으면 얼른 손걸레 가지고 와서 TV 위에 먼지 좀 닦아. 어머님이 시키셔. 어머님, 그럼 다음에 봬요. 오신 김에 남편이랑 저녁 먹고 가세요. 이 사람 요리 솜씨가 저는 저리 가라예요. 넌 하루 종일 가게에 들어앉아서 어서 오세요, 사세요 이런 말만 하고 앉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내 아들한테 아침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준다는 거냐? 어머님, 어서 오세요, 사세요 하면서 저처럼 남편 연봉보다 더 벌어들이려면요. 도매시장 가서 발에 물집 잡히도록 뒤지고 발품 팔고 가게 와선 재고 정리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장사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실 장사가 몸고생 마음고생 하면서 제일 큰 중노동인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죠? 어머님, 그러고 보니까 우린 같은 일 하는 동지네요. 에휴, 그렇지. 장사가 힘들지. 결국 시모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어느 명절날 하루 종일 서서 음식하고 이제 막 의자에 엉덩이 좀 붙이려는 저를 시모가 잽싸게 쳐다보길래 저는 시모가 또 제게 한 소리 할 줄 알고 얼굴에 미소부터 장착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직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몸서리를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했다고 말하려고 했다. 수고했다고. 그렇게 웃지 좀 말어. 무섭다 무서워. 내가 넌 못 이기겠어. 내가 졌으니까 너 알아서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에이, 그래도 어머님,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어머님.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동생이 직장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모는 처음부터 동서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동생을 따라 인사를 왔던 동서가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시모는 시아버지의 의견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셨죠. 우리 집이, 아니 우리 윤철이가 뭐가 부족해서 고아 며느리를 드려요? 부모든 자식이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언제든 한 번은 죽는 거야. 당신은 뭐 영원히 이 세상에서 벽에 똥치라고 살 줄 알아? 어른이 돼서 자식 버린 애를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리고
그 애가 왜 고아야? 그 애 12살의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외조모가 쭉 키우셨다며. 게다가 나이 든 할머니 손으로 손녀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윤철이네 회사 같은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켜놨는데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시끄럽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할 거면 그만둬. 시모는 하는 수 없이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도 동서와 동서의 외할머니가 도착을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선 그렇게 서로 좋다고 하니 내가 허락은 해주겠다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고아를. 하지만 제일 속이 터지는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런 시모 옆에서 짜증 한번 못 내던 시동생이었죠. 엄마, 그러지 말아요. 저 잘 살게요. 누가 보면 시동생이 뭔가 잔뜩 잘못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동서와 외할머님이 도착한 후가 활용점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며 앉자마자 시모는 인사조차 무례하게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지윤이 외할머니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철이 애미입니다. 저기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모로서 염려가 돼서요. 지윤이 부모님이 애 12살에 죽었다면서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 맞아요? 어디 유전되는 병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죠? 와,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그것도 상견례 장소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면전에 대고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아닌 죽었다라는 무례한 표현을 쓰며 말이에요. 반면 외할머님은 시모와 달리 끝까지 예의 있는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일찍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훈이 부모 없이 컸어도 모난 부분 없이 바르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부디 잘 부탁드려요. 결국 상견례 자리는 끊임없는 시아버지의 사과로 끝이 났습니다. 동서의 외할머니께선 괜찮다고 애써 말씀하시곤 가셨지만은요. 하지만 정작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시동생은 결국 끝까지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댁으로 돌아와서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모와 시동생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조금 모난 구석이 있긴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모에게 오만정이 떨어졌고 유약하긴 해도 숨겨진 강단이 있을 거라고 믿던 시동생은 결혼할 자기 여자 하나도 지키지 못할 멍청이라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결혼은 시작부터도 험난함을 피하지 못하더군요. 시동생 부부는 처음에 아파트 한 채를 구해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동서에게 듣기론 어느 날 시모가 동서를 불러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넌 부모 손에서 못 자랐으니까 내 아래에서 가정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3년만 내 아래에서 제대로 배우면 내가 그때 내보내주마. 시동생 부부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저런 말을 듣는 순간 당장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시부모도 부모님인데 어련히 잘 해주시겠죠. 게다가 저 비록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부를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기뻐요. 제가 잘하면 어머님도 언젠간 절 인정하고 예뻐해 주시겠죠. 그렇게 착해 빠진 동서가 어찌나 딱하고 예전한지 이후 저도 모르게 자꾸만 동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죽 부모님이 그리웠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싶기도 해서 차마 그런 동서를 타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쓴소리를 하는 대신
더 자주 만나서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와중에 동서에게 들은 시모의 행동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더군요. 형님, 지난 일요일엔 어머님이 저한테 갑자기 빨간색 앞치마를 던지시더라고요. 그거 들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글쎄 어머님 젓갈 가게인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오세요, 오세요 하고 손뼉치면서 호객행위를 하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해도 어머님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 그날 어머님한테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았어요. 그렇게 어색해하는 거 다 티내면 오던 손님도 민망해서 도망간다고. 저 때문에 장사 다 망쳤다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형님, 저 어머님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가끔 그때 같은 날이면 조금 힘에 부쳐요. 저 프로젝트 때문에 평일 내내 야근하고 심지어 토요일도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온 걸 어머님도 다 아셨는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동서와 저 둘 다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함께 시댁으로 향한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문이 열리자마자 동서에게 얼마나 갖은 욕을 해댔는지 몰라요. 너 전화로 나한테 8시까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8시 25분이나 됐잖아. 너 시애미가 우습냐? 우스워? 정말 사람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던지요. 시아버지가 자리에 계셨으면 시아버지라도 뭐라고 한 소리 하셨을 텐데 그날따라 집엔 시아버지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라도 시모에게 한 소리 할까 싶었지만 제가 가고 나면 시모가 또 동서를 얼마나 잡을지 눈에 훤히 보여 차마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전에 시댁을 나왔었네요. 이후 동서는 애써 웃으며 전화로 제게 이제 형님하고 밥도 못 먹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 후 저는 일부러 주말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 오늘 동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이고 늦게까지 놀다 올게요. 뭐? 주말에 해야 될 집안일이 태산인데 어딜 데려가? 어머님, 설마 평일에도 일하는 동서한테 주말마다 계속 일 시키시는 건 아니죠? 혹시 동서 마른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 혹시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종부리듯 부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세상에 그 정도로 못돼 먹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있겠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시모는 결국 제 말에 아무 말 못하고 동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자기도 좀 찔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우린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녁에 나와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터라 저녁도 먹을 겸 마지막엔 전집으로 들어가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 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점점 울적한 얼굴로 변하던 동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더군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시죠? 사실 저 열심히 버티곤 있는데 시댁살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남편도 옆에서 그냥 엄마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평생 어머님 기에 눌려 살아서 어머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거. 오죽했으면 다 큰 성인 남자가 PC방 갔다가 밤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다고 자기 엄마한테 메타작을 당했겠어요. 동서는 서방님 도대체 어느 부분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그냥 보호 본능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더니 막상 응원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되어버렸네요. 제 팔자 제가 꼰 걸까요, 형님?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머님이 그래도 절 이렇게 못살게 구셨을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답했어요. 저는 동서의 등을 쓸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 생각하지 마, 동서. 어차피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동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부모님 돌아가신 게 동서 잘못이야? 부모님 안 계신다고 동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외할머님이 아셔봐.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러니까 동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 무작정 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라고. 나도 앞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이후에 저는 명절이든 주말이든 시댁에 자주 찾아가 동서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시모는 제가 갈 때마다 약이 오른 듯 했지만 또 그렇다고 교묘한 말싸움에서 절 이길 순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동서에게만 몰래 누나를 부라리고 말더군요. 하지만 그것들도 다 임시방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진 돈이 많아 시동생과 동서에게 집을 구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시모가 시동생 부부를 순순히 놓아줄 리도 만무했고요.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던 와중 아주 큰 사건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쉬던 어느 평일이었어요. 제가 집에 있던지라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그런데 동서의 목소리가 어딘지 심상치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동서? 형님, 저한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동서,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딘데? 회사 안 갔어? 형님, 저 병원이에요. 방금 막 입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라뇨? 저는 자초지종을 말하기 꺼려하는 동서에게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 퇴근을 한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곧장 동서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병실 밖 대기실에 나와 있는 동서를 본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동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다리는 왜 쩔뚝거려? 어머, 눈에 멍든 것 좀 봐. 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왜? 그리고 동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저 어머님한테 맞았어요. 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 외할머니랑 전화하는데 외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 말해서 어제 밤까지 야근하고 이번 주 남은 3일 모두 휴가 내서 오늘부터 외할머니 댁에 며칠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끝까지 절 안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애가 타는데요. 그래서 저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대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아프다는데 어쩜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실 수가 있냐고요. 제가 여태 어머님 말에 말대꾸 한번 한 적이 있냐고. 진짜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더라고요. 동서의 말로는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시모의 눈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아인 동서를 며느리로 들여서 여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니까짓게 집을 나간다는 소리를 하냐며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고 하네요. 얼굴도 그때 몇 대나 맞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을 때 엉덩이에 멍도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디 크게 다친 거야? 입원까지 할 정도로?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고 멍 몇 군데 든 정도예요. 아직 허리가 욱신거려서 걸음걸이는 좀 이렇지만요. 근데 크게 이상이 없어도 2주까지는 의사 재량으로 입원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원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그 집 자체가 지긋지긋해서요. 형님, 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는 어차피 이 얼굴로 외할머니 댁에 가면 걱정만 시킨다며 차라리 휴가 쓴 김에 며칠 더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다면서요. 크게 몸에 이상이 없던 동서는 오히려 마음을 크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열이 뻗친 저는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가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시동생은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술이요? 서방님, 지금 동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요?
네? 집사람이 왜요? 동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서방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튀어오세요. 네, 네? 당장 튀어오라고. 이후 약한 술 냄새를 풍기며 헐레벌떡 병원으로 온 시동생에게 저는 마구 화를 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얼굴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듯 창가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형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요? 잘나신 서방님네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며칠 친정에 좀 가보겠다던 자기 며느리를 골 죽어도 못 가게 붙잡더니 자꾸 이러면 집 나가겠다고 동서가 한마디 하자마자 이 꼴을 만들어 놓더랍니다. 서방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제 엄마를 감당 못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나 말든가. 일단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 앞에서 방패막이라도 되어주던가 할 것이지. 서방님이 얼마나 만만한 존재였으면 어머님이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서방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데요? 네? 그 작고 마른 시동생은 감수성은 또 어찌나 예민한지 제가 몇 마디 했다고 동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싫은 소리 몇 마디만 들으면 곧장 울어버린단 말인가요? 여보, 내가 무능력하고 한심해서 미안해. 타고나길 이렇게 생겨먹어서 미안해. 아, 그만 좀 우세요. 울지만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결 방안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울지 말라며 성질을 냈지만 시동생은 그저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런 시동생의 말을 가만히 듣던 동서는 고개를 돌려 시동생을 마주보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입에서 나온 말에 시동생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어요. 저 또한 의외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고요. 그래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웬만하면 더 이상 부모도 가족도 잃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참고 견뎠는데 이젠 아니야. 내가 뭐 어머님께 죄졌어?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귀한 딸이고 나를 키워주신 외할머니한텐 소중한 손녀야. 나한테도 분명 내 행복을 빌어주는 부모님도 조모인 외할머니도 있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까맣게 망각했지 뭐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외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인데 말이야. 그리고 나 더 이상 당신도 못 믿겠어. 내가 오죽했으면 병원에 왔을 때 당신이 아닌 형님이 생각났겠어. 그만큼 당신은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당신이 여기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난 도저히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어. 믿음도 신뢰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오늘은 이만 가. 나 어머님 얼굴만큼 당신도 꼴도 보기 싫거든. 시동생은 처음 듣는 단호한 동서의 말에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리고 마지못해 시동생이 병실에서 나가자 동서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물었죠. 동서,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모질게라도 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뭔가 좀 변하려나 싶어서요. 아, 이 바보같이 착한 동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동서는 회사의 말에서 2주를 꽉 채워 쉬라는 제 만류에도 결국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을 하더군요.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야 뭐가 해결이 되겠나 싶다고요. 사람이 참 딱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한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무래도 누구 하나 화병으로 죽어나가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시모의 길을 꺾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후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많아야 일주일 혹은 2주에 한 번을 갔었다면 그때부턴 일주일에 거의 3일가량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교묘하게 시모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무슨 일이야? 그냥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요. 어머님, 저 배고파요. 어, 어? 그래. 얘 둘째야. 저 가서 네 형님 밥 좀 차려라. 아니요. 저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세요. 동서가 끓인 건 영 맛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빨리요. 저 배고파요. 또는 아예 대놓고 시모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우리 가게에서 신상품 좀 가져왔거든? 완전 핏이 예쁘게 나왔어. 이거 좀 입어봐. 예, 네 동서 것만 입고 시엠이 내 것은 없니? 에이,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착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제가 우리 착한 동서 챙겨주려고 일부러 하나만 빼놓은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나 은근히 까는 거냐? 나는 착한 놈이 아니라 이거냐고. 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나쁜 사람이에요? 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괜히 찔리시는 게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이고,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나도 병원 신세 질라. 죄송해요, 어머님.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동서에게 손찌검을 한 일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아주 천인공노를 하며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셨기에 시모는 그때 일만 꺼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거든요. 이후에도 저는 시모의 것만 빼고 시댁 식구들의 신발을 사와 선물을 하기도 했고 굳이 시모가 일할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불러 외식을 한 후 보란 듯이 시모가 일을 하고 있는 젓갈가게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결혼한 시누이까지 불러서 말이죠. 제가 이러는 이유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첫째야. 나도 못한 내 아내 버르장머리 잡길 네가 대신 노력해 줘서 내가 너랑 둘째 며느리한테 차마 면목이 없다. 게다가 시동생 또한 동서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충격이 어지간히 컸는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한 번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시동생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 같았으면 시모 따돌리기 계획 같은 무서운 일에 동참할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 시동생은 큰 용기를 낸 듯 눈을 질끈 감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게다가 한 번은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형님,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저랑 데이트하러 나가겠다고 늦을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뭐예요? 어머님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기함을 하시는데 남편이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러더라고요. 결혼까지 한 자신한테 그깟 시간 같은 걸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쯤 되니 시모도 깨달은 것 같더군요. 제가 자신을 은근히 괴롭히고 따돌리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저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시댁으로 가서 시모에게씩 웃음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본 시모는 벼랑간 분통을 마구마구 터뜨리더군요. 야, 너 또 오늘도 나 한 방 먹이려고 온 거지? 나 다 알고 있어. 둘째 쟤 병원에서 퇴원한 뒤부터 네 동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이 시엠이야. 어떻게 이렇게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내 가족들까지 꼬여내서 사람 따돌리기나 하고 유치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깜짝이야. 어머님,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맨날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신데 아무리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님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에 잘하셨으면 가족들이 이런 유치한 제 뜻에 따라 줬겠어요? 왕따는 오히려 제가 당했겠죠.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저 마음 여리고 착한 동서가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으면 서방님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한 거? 그러고 보니 동서, 이혼은 언제?
알아야 내가 더 열심히 돕지. 글쎄요. 남편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 아직 고민 중이네요. 그날 저와 동서의 폭탄 선언으로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시동생은 충격받았던 이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쥐 오줌만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이후로는 아주 동서를 상점 모시듯 하더군요. 얼마 전엔 시동생이 드디어 시모와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제발 내 아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고 소리쳤다는 동서의 말에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네요. 시동생도 알았던 거겠죠. 언제까지나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벌벌 떨고만 있으면 정작 중요한 자신의 가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게다가 시모 또한 평생 만만하게 보던 자신의 둘째 아들까지 자신에게 맞서기 시작하니 웬만큼 길을 펴지 못하더군요. 시동생의 이혼 소동을 들은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아들 이혼시키려고 작정했냐며 한마디 하신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서는 시모의 생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그만 독립할게요. 뭐? 어딜 나가? 아직 같이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네가 요새 잘해줬더니 아주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지?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다고요? 그냥 아버님하고 제 남편 눈치가 보여서 저한테 이전처럼 막 대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동서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비록 곧바로 이어진 동서의 말에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긴 했지만은요. 흥, 너희가 독립할 만한 돈은 있니? 걱정 마세요. 저 이 집에서 10원짜리 한 장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명령이나 무리한 요구, 그 어느 것도 2번 다신 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바라지게 말한다고 저 욕도 하지 마시고요. 저만큼 싫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순종적인 며느리를 고작 2년 만에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님이니까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아버님하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가지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은 국어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이렇게 참고 살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결국 마음을 여실지언정 그때 제가 과연 어머님께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이미 그땐 제가 마음속에서 어머님을 저버리고 난 뒤였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우리 정말로 영영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저도 제 남편도 그만 붙잡으세요. 이어진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에게 집을 해준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그건 바로 동서의 외할머니였어요. 동서의 말에 따르면 외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모아두신 돈과 외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동서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까지 더해져 외할머니의 재산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다들 할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하면 의례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어렵게 안 자랐어요. 안 그래도 저 결혼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 기죽지 말라고 집 한 채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 잘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어머님이 마침 학가하자고 하셔서 거절했어요.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어머님 아버님께 예쁨 받고 싶었고 또 저도 그만큼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이렇게라도 대신하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저번에 저 입원했던 이야기 듣고 외할머니가 기함을 하면서 시댁에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한테 찍소리 못하게 10원짜리 한 장 받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저 외할머니가 사주신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자식은커녕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던 어머님하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으니까요. 외할머니가 명의도 제 명의로만 두고 절대 남편하고 공동 명의도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결혼 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살려는 것뿐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저렇게 든든한 친정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든든한 외할머니 덕에 동서는 아주 떵떵거리며 시댁에서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삿날 저도 남편도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러 도우러 갔었는데 그날 동서와 시동생의 표정이 결혼 후 제가 본 그 어느 때보다도 밝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사이 시댁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시동생과 동서, 시모가 말입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던 시모 아래에서 벗어난 시동생은 분가한 지 1년쯤 지나자 정말 다른 사람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했더군요. 게다가 시동생은 시모에게서 벗어나자 이전보다 10kg이 넘게 살이 찌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착했던 동서는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독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댁 모임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죠. 어머님, 저기 사과 좀 깎아주세요. 뭐? 내가 직접? 네, 저 임신했더니 자꾸 사과가 당겨서요. 저 예전엔 하도 어머님이 시켜서 집안일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 이 집에선 집안일 하기 싫어요. 아주 이골이 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깎아주세요. 아, 저거 제일 빨간 걸로요. 예쁜 거로. 시모는 동서의 말에 입을 떡 벌리면서도 동서가 너무 당당하게 시모의 지난 과거까지 끄집어내면서 부탁하자 차마 할 말이 없었는지 동서가 가리킨 사과를 깎더라고요. 뭔가 그 상황이 웃겨서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함께 웃음을 터뜨린 건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상황을 대충 전해 듣기만 했던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장해졌구나. 멋있어졌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우리 집은 며느리들이 아주 여장부감이야. 당신 아주 임자 만났어. 그러게. 엄마, 이제 며느리한테 좀 잘해. 둘째 오빠도 그만 좀 잡고. 이러다 엄마 노년에 정말 왕따라도 당하겠어. 내가 요새 뭘 어쨌다고 그래. 이거 봐라. 임신한 둘째가 구박하는 것도 시키는 것도 군소리 없이 죄다 하고 있구먼.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이야. 얘따 맛있게 먹어라. 꼭꼭 씹어서. 그래도 어머님, 저한테 미안하다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아, 아이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야. 내가 다 늙어서 추태 좀 부렸다.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배운 게 윽박 지르고 억지 쓰는 것밖에 없었다 보니 아주 추하게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랑 좀 사이좋게 지내다오. 자식들도 다 집에서 나가고 이젠 집에 재미없는 이 노인네뿐이니 내가 요즘 너무 외롭다. 너희들 시댁 오면 음식이고 설거지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와서 말동무나 좀 해줘. 둘째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부모가 없는 너를 더욱 힘겹게 만든 거 말이야. 너희 외할머니께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마. 시모는 최근 거의 2년 동안 가족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며 느낀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이 휘두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고 가족이며 말은 자식들보다 되바라지게 해도 막상 시모를 옆에서 더 챙기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어 말동무를 해주던 건 바로 며느리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시모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다 못해 박수를 터뜨렸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살다 보니 당신 입에서 며느리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다 듣네. 그리고 동서는 시모에게 정말로 사과를 드릴 거라고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는지 사과를 먹다 말고 결국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 동서는 사실 아직도 시모에게 응어리진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았다며 시모에게 한 번씩 툴툴거리곤 합니다. 최근엔 시모가 싫은 소리라도 한 번 하려고 하면 태어날 손주 앞으로 보기 싫으신가 봐요? 애기야, 할머니가 엄마 괴롭힌다? 하고 임신 5개월째인 자신의 배를 만지며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럼 시모는 자신이 또 못된 버릇이 나왔냐며 미안하다고 말하곤 굉장히 시무룩해지곤 합니다. 저는 괜히 시모의 그런 모습이 조금 짠해 저희 애들을 시켜 할머니 한번 안아드리고 오라고 시키고는 하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도 제 동서도 참 대단하다며 혀를 내두르세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대단하다.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았어도 너희 시댁 식구 어느 한 사람도 사부인을 무작정 포기하지 않고 미우나 고우나 감싸주며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켜내고 있잖아.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사부인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줘서 아주 다행이구나.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또 어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네요. 최근 시모는 저보다 오히려 동서에게 더 잘해주세요. 아마 지난날 동서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늦게 밀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 또한 시모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최근엔 시모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 둘이 함께 태어날 아기 옷을 보러 가기도 하고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해요. 진짜 모녀지간처럼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빙빙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평화를 되찾은 저희 시댁을 자랑하고 싶어서랍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동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착할 땐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아니다 싶을 땐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에 대한 정이 많아 결국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군 저희 시모를 넓은 마음으로 품은 아주 커다란 사람이니까요. 가끔씩 시모에게 부리는 투정은 뭐 애교 정도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저는 저희 동서가 혹여 기댈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 옆에서 버티고 서서 지지해줄 든든한 언니이자 가족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부모로서의 제 역할은 필요치 않겠죠? 동서에겐 든든한 외할머니와 이제 막 동서를 며느리로서 딸로서 받아들인 저희 시모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다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같이 힘을 합쳐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끈끈한 가족이 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